살이 좀 쪘다 싶으면 유난히 얼굴이 붓고 손가락도 붓고 인슐린 저항성이 바로 부종의 원인이거든요. 이뇨제로 물을 잠깐 빼내도 시간이 지나면 도로 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살이 좀 쪘다 싶으면 유난히 얼굴이 붓고 손가락도 붓고 저녁만 되면 다리가 코끼리처럼 퉁퉁 부어있는 거예요. 나 원래 잘 붙는 체질이야. 라고 그냥 넘기기 쉬운데 사실 이건요 체질 문제가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신체 반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몸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먼저 인슐린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죠. 이때 췌장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요. 인슐린의 역할은 딱 하나, 혈액 속에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줘라입니다. 비유하자면 인슐린은 열쇠고 세포 표면에는 자물쇠가 있어요. 열쇠가 자물쇠에 딱 맞게 꽂히면 문이 열리고요.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살이 찌면 특히 내장지방이 일어나면 이 자물쇠가 슬슬 고장나기 시작해요. 열쇠를 꼽아도 문이 잘 안 열리는 거죠. 이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인슐린 저항성이 바로 부종의 원인이거든요. 문제는 문이 안 열려도 혈당은 여전히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우리 몸은요. 열쇠가 부족한가 보다 하고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내요. 그 결과 혈액 속에는 정상보다 더 많은 인슐린이 떠다니게 되고요. 이걸 고인슐린 혈증이라고 합니다. 살이 찌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혈중의 인슐린 농도가 만성적으로 높아진다. 자, 이제 진짜 궁금한 부분이죠. 인슐린이 왜 붓기랑 연결될까요? 사실 인슐린은요. 혈당 조절 말고 숨겨진 역할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신장에서 나트륨을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살이 찌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혈중 인슐린이 증가되면서 콩팥이 나트륨을 과도하게 재흡수하고 몸이 수분을 붙잡아서 붓는 겁니다. 특히 이 부종은요. 아침에 얼굴, 손가락처럼 중력의 영향을 덜 받는 부위나 오래 앉아있을 때 다리처럼 혈액순환이 느린 부위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나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인슐린 저항성은 두 가지 방식으로 붓기를 더 악화시킵니다. 첫 번째는 염증입니다. 내장지방세포는 그냥 가만히 있는 저장고가 아니라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계속 분비하는 작은 공장이에요. 이 염증 물질은요. 혈관 벽을 살짝 느슨하게 만들어서 혈관 속 수분이 주변 조직으로 더 쉽게 새 나가게 만듭니다. 물이 새는 파이프를 상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혈관 확장 기능 저하입니다. 원래 인슐린은요. 혈관을 살짝 이완시켜서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도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이 기능도 같이 망가집니다. 혈액순환이 정체되면서 정맥 쪽에 수분이 고이기 쉬워지고 이것도 부종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즉 살이 찌면 나트륨, 수분 저류, 염증, 혈관 기능 저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몸이 예전보다 훨씬 더 잘 붓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몸이 부으면 체중계 숫자도 같이 올라가요. 수분 무게만 1, 2kg씩 밀기도 하거든요. 그럼 나 또 살쪘네 하고 스트레스를 받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졸이 올라가는데 이 코티졸이 또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거기다 몸 부으면 몸이 무겁고 움직이기 싫잖아요.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이 포도당을 덜 소비하니까 인슐린 저항성은 더 심해집니다. 체중 증가가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고 부종을 일으키면 이 부종이 또 스트레스를 강화시키고 활동력을 감소시켜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뇨제 먹으면 되잖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뇨제는요. 콩팥에서 나트륨 재흡수를 강제로 막아서 몸에 있는 물을 소변으로 빼내는 약이에요. 먹으면 일시적으로 붓기가 빠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문제는요. 원인은 그대로 두고 결과만 없앤다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은 인슐린 수치가 여전히 높고 이 높은 인슐린이 콩팥에 계속 나트륨을 붙잡아도 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이뇨제로 물을 잠깐 빼내도 신호는 계속 오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도로 붓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몸의 반동작용이에요. 이뇨제로 혈액 속 수분이 갑자기 줄면요. 우리 몸은 이걸 탈수 위험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콩팥과 부신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나트륨과 물을 오히려 더 악착같이 붙잡으려고 해요. 이걸 이뇨제 저항 또는 반동 부정이라고 부르는데 약효가 떨어지면 붓기가 이전보다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뇨제 드시는 거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요. 주치의와 반드시 상담해서 드셔야 됩니다. 거기다 일부 이뇨제는요.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 자체를 악화시킨다는 보고도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장기간 이뇨제를 남용하면요. 저칼륨 혈증, 저나트륨 혈증, 탈수, 신장 부담과 같은 부작용도 따라옵니다. 결국은 답은 하나예요. 물을 억지로 빼내는 게 아니라 애초에 물을 붙잡게 만드는 신호, 인슐린 저항성 자체를 개선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행히 이 고리는 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인슐린을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첫째, 정제 탄수화물과 액상과당을 줄이세요. 둘째, 식사 순서를 바꿔서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세요. 셋째, 걷기든 근력 운동이든 몸을 많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넷째, 나트륨보다 칼륨을 챙기세요. 칼륨은 바나나, 시금치, 아보카도 같은 이런 채소류, 과일류에 많습니다. 다섯 번째,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수면 부족은 하루 이틀만 해도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자, 정리하자면 살이 쪄서 붓는 건 여러분 탓도 체질 탓도 아니고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콩팥이 나트륨과 물을 과도하게 붙잡고 염증과 혈관 기능 저하까지 겹치면서 생기는 아주 논리적인 신체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뇨제로는 이 원인을 고칠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요. 내가 부종이 있다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을 하고 체중 감소를 시키고 뱃살, 내장 지방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내가 겪었던 부종의 문제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리TV에서는요,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한 지식을 쌓고 싶다면 닥터리TV를 꼭 구독해 주세요.